자,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동 영상이다. 두 번째 기본 시간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알아야 우리 시험도 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질량 보존 법칙 좀 배웠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죠. 세 번째 활동지 2페이지 3-2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앞 1학기 때 자주 했던 거예요. 내용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좀 가혹하게 느껴지거나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얘는 요 똑같은 분량 안에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보라는 뜻이니까요. 요 안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넣어보세요. 근데 핵심 개념 먼저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 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탐구라든가 예시 등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정리해봅니다.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뭔가 눈에 띄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좀 될 겁니다. 먼저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 간단하죠? 질량이 어떤 거예요?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이 보존된다 이런 법칙이죠. 질량 보존, 질량이 보존된다. 왜? 질량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질량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어요? 원자. 이 입자 덩어리가 질량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때요? 배열이 달라질 뿐이죠. 이렇게 따로 있던 게 붙어버린다든가 이런 배열이 달라지면 새로운 물질은 만들어지지만 질량은 어떻다? 예질량, 예질량 그대로지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을 얘기할 때 화학 반응이 기준이에요. 화학 반응을 하면 물질이 새로 생기죠.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따로 있던 것들이 합쳐져서. 그러나 예질량과 예질량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화학 반응하기 전에는 반응을 하는 물질이니까 반응 물질. 그 다음에 화학 반응하고 나서는 화학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이니까 생성 물질. 즉 반응 물질의 질량과 생성 물질의 질량은 서로 똑같다. 보존된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살펴봅니다. 언뜻 봐도 질량 보존 법칙 오케이. 그런데 그냥 볼 때 질량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 과정이 있고요. 질량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예를 들면서 질량이 보존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량이 보존되는 경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측정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측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측정해서 얘가 얼만큼 있는지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예 이러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야 저 친구 없어졌네. 우리 반 질량 체중이 줄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이 친구가 나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아니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전학생이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 눈에 안 보였던 친구일 뿐이지 일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일 뿐이지 새로 생긴 사람이 아니다. 원래 있던 사람이다. 라는 거, 측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량 보존 예시가 뭐예요? 우리 첫 번째 탐구죠. 뭡니까? 염화 나트륨과 누구? 질산은을 더했더니 고체 덩어리가 생겼어. 이야 뭐 고체가 생겼으니까 더 무거워진 거 아니야? 그러나 아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은 더해서 염화은이라는 덩어리 앙금을 만들지만 전과 후가 질량이 어떻다? 서로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 질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탐구 두 번째, 계란 껍데기랑 염산을 이렇게 섞었더니 처음에는 질량이 똑같았는데 뚜껑 뽕따 열었더니 질량이 줄어든 걸로 보이더라. 얘네 둘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똑같지 않다. 야 뭐냐 질량이 보존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안에 있던 친구가 뛰쳐나간 거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측정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갔을 뿐이지 그대로다 라는 거. 나무를 태웠을 때 뭐예요? 산소랑 합쳐져서 이산화탄소만 돼서 날아가고 기체가 돼서 날아가지만 어떻다? 질량은 그대로야. 날아갔던 거 다시 모아봐. 똑같아. 이겁니다. 즉 기체가 발생하거나 뭐 액체가 흘러내려서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죠. 그 다음 질량이 커지는 경우는 뭐냐? 우리 보통 금속을 태울 때 나옵니다. 강철솜을 철을 태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산소가 얘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붙어요. 주변에 있던 산소가 붙습니다.
그러면 어때? 야, 철만 있었는데 산소가 붙었으니까 질량이 어때? 커진 것처럼 보이네. 그러나 여기서 밀폐된 용기가 있다면 용기 안에 있던 산소가 달라붙은 거니까 용기 전체의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즉 측정 자체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측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용기를 밀폐시켜 놔야 된다. 라버제가 이런 걸로 질량 보존 법칙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루면서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뭐야? 질산, 은. 이렇게 질산, 은과 염화 나트륨이 합쳐져서 반응을 해서 무언가를 만든다. 이런 모형으로 살펴보죠. 탄산 칼슘과 염화 수소, 요게 뭐야? 계란 껍데기와 뭐야? 염산의 반응이다. 이런 것도 모형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단계에서는 질량 보존이 이 세 가지 경우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보존이 된다. 이걸 누가 발견했다? 라부아지에가 발견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얘가 10g, 얘가 20g 해서 우리 기호로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로 바뀌었어요. 그래 봐야 A 더하기 B 질량은 C 더하기 D 질량과 똑같다. 얘가 10g, 20g이었으면 C가 만약에 5g이 됐다. 그러면 D가 얼마겠어요? 처음에 30g이었으니까 C랑 D 더해도 30g이 되도록 25g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쉽습니다. 질량은 보존된다. 끝! 모형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심화 단계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